네. 자, 11월 23일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죠? 네. 자, 발표가 나왔어요. 23년 보유세, 네, 23년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23년 공시 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23년 재산세 공정시장 비율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1세대 1주택. 자, 지금은 기존 과거에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부동산 규제들은요, 어땠습니까? 네. 살인적이었죠? 네. 근데 그때는 명분이 뭐였습니까?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이에요. 근데 집값을 이미 잡았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면요, 그 규제 당연히 해제를 해야겠죠. 이걸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내년까지 계속 이어간다라는 건요, 정부가 상당히 짐을 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명분이 없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이런 공시가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요. 자, 참, 여러분. 매년 2월인가요? 그때 공시가 4월인가요? 하여튼 4월에 공시가 나오죠. 6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공시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러 갑니다. 공시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공시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봤어요. 아니, 공시가가 이게 갑자기 30%인가요? 40%를 급등시키더라고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제가 적으니까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는 줄 아실까요? 뭐라고 왔을까요? 아니, 공시가 40%를 한 번에 올린 게 말이 되냐? 내가 팔지도 못했는데, 아니, 겨우 거래 한 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했더니, 공시가격은, 공시가는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이죠? 한국부동산원에서 객관적 근거, 좀 따라가지고 정한 것이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다 한국부동산원 탓이에요. 네. 아니, 그럴 거면 지자체가 왜 있어요? 네. 그 정부가 국민들한테 세금 다 뜯어가가지고 지금 어디에 썼습니까? 네. 어디 썼냐고요. 네. 자, 저는 아직까지 현 정권 들어서가지고 돈을 제대로 쓰지는 못했겠죠. 예. 전 정권에서 했던 거다, 야당이 안 바꿔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최소한 시도라도 해봐야죠. 시도요. 언론에 공론화를 일으키고, 예? 국회의원들 전부 다, 현재 여당 국회의원들 전부 다 각자의 지역구에 가가지고 여론을 수렴하고 여론을 불러일으키라고요. 예? 그렇게 해야지 야당이 법안 통과에 동의를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법안 통과된 게 거의 없대요. 자, 얼마나 우스웠으면요, 광화문 광장에, 네? 집회 측 추산 40만 명이 집결해가지고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네,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퇴진하라고 그렇게 걷겠습니까? 물론 경찰에 추산한 건요 3만 명입니다. 네. 경찰하고 집회 측, 주최 측하고는 한 10배 차이 나요. 네. 누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종부세의 경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다라고 합니다. 주택부 재산세가 19년도에 5.1조 원이었는데 20년에 5.8조 원, 21년에 6.3조 원, 22년에 6.7조 원이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21년에 집값이 꺾인 곳이 어디죠? 네? 21년도에 집값이 꺾인 게 어디냐고요? 어디예요? 자, 2020년도부터 21년까지 집값이 꺾인 데 어디입니까? 자, 세종이에요. 세종은요 2020년도 고점 찍고요 쭉 빠지게 됩니다. 네, 쭉 빠지게 되어요. 네. 자, 여기서 주목할 점 뭡니까? 아니, 재산세를 더 걷었는데, 훨씬 더 걷었는데, 네. 재산세는 계속 올라가고요, 계속 올라가고, 이때 거래도 안 돼요, 여러분. 팔 수도 없습니다. 팔지 못하게 퇴로를 막아놓고요. 뭘로 막았죠? 양도세 중과 두들겨 패면서 못 팔게 만들어놨잖아요. 취득세 중과 때리면서 사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퇴로를 막고 뭘 했는지 아세요? 공시가를 현실화시켰어요. 공시가 현실화하면서 재산세를, 보유세를 다 뜯어가가지고요. 결국 돈 번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정부입니다. 자, 사람이 아니었죠. 네. 사람이 아닌 분이다. 네. 21년 6.3조 원 걷었고 22년 6.7조 원. 자, 20년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네, 떨어뜨려야 됩니다. 자, 종부세 보세요. 19년도에 자 1조 원이에요.
20년에 1.5조, 21년에 4.4조, 22년에 4.1조입니다. 자, 22년에 4.1조. 자, 올해가 22년이에요. 22년. 올해는 종부세가 예상이겠죠? 예상 종부세. 그나마 종부세를, 네. 저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9억까지가 공제였는데 그 11억까지 바뀌었죠. 공제가.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뭐 장기 보유 또는 노인까지 고령자 그까지는 세제 경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어요. 네, 이게 정상화된 거예요. 제가 방송을 계속하면서 올 초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결국은 현 정권 다음 정권 누가 잡든지 간에 전 정권에서 이 싼 똥들을 처리한다고. 이 5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낼 거다. 비정상이 정상화하는데 시간을 다 쏟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집값은 천정부에 치솟았다가 지금 대폭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시가는 그대로 있고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주유소 있죠. 주유소 유가가 급등을 하면 주유소의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급등을 해요. 따라 급등해요. 네. 근데 유가가 급락할 때는요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아니 유가가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데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데 아니 기름값은 그대로 1,000원 이상이었잖아요. 네. 그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네. 민간 기업에서 이윤 취하듯이 정부에서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까? 공시가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합시다. 집값 따라서 연동되게끔요. 네. 아니, 하물며, 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철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를 한다. 라고 할 때도, 네. 철강석의 그 가격 있죠. 네. 고철 가격. 네. 그 가격에 연동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놈의 정부는요 무슨 1년에 한 번씩 공시가 갑자기 집값이 대폭등하니까 공시가 현실화율 한다 해가지고 그 공시가를 막 엄청나게 올리고 집값 떨어지면요 그것도 반영이 안 돼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렇게 계속 반영하라고 정부 기관 만들어서 우리 세금 퍼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것 좀 한국 부동산원으로 출범했으면요 그거 똑바로 하세요. 자 아무튼 간에 국토교통부 그간 연구 용역 공청회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등을 거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안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된 현실화율이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고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22년 현실화율이 아파트가 71.5%를 기존 23년 현실화율이 72.7%였다면 수정 23년 현실화율은 69.0%. 아니 더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토막시켜야지. 집값이 40% 빠진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래가 안 됐으니까 거래가 안 돼서 하락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하락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곳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구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2억대 거래되다가 부동산 급등기 때는 거래 안 되다가 4억이 거래됐어요. 2배가 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거래가 되지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매매 사례 가격 적용할까요? 안 할걸요. 아마. 그냥 KB 시세 매도인들이 내놓는 그 호가 그것 따라 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무튼 간에 공시가가 점차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내년에는 더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종부세라고 지금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현행은 1세대 1주택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제를 11억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개선을 하겠다는 건요 1세대 1주택자를 12억까지 원래는 이 특례 적용해가지고 14억까지 한시적으로 해주자 라고 하는데 야당에서 본인들도 아파트 많아요. 근데 이 표를 또 잃을까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싫어. 한다고 하네요. 개선은 다주택자를 9억까지 해준다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앞으로 취득세 중과가 풀릴 겁니다. 제가 언제 풀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아마 빠르면 내년 상반기 때 취득세 중과가 풀릴 거고 그때는 여러분들 앞으로 상황을 보고 시기를 적절히 선택하셔가지고 다주택 전략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다주택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다가 턱 걸리는 게 바로 종부세인데요. 인당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가 9억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채를 사서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되죠? 당연히 공동명의를 해야 됩니다. 공동명의. 자, 최소 부부 공동명의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플러스로 부모님 또는 자녀에게 현금 증여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지 추후에 양도를 할 때 좀 더 경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고민해 보아야 할 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 있죠. 아주 싼 것들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막 여러 채 사는 거예요. 여러 채 사는데 딱 내가 종부세 걸릴 거에 뭐 한 80% 정도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12월 달에 만약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한다면요, 그렇게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법인도 아파트를 매수해서 등록 임대사업자를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종부세 기부공제를 또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등록임대사업자를 한 주택에 한해서만요. 또는 뭐 등록임대사업자를 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뭐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요, 다주택자, 개인의 다주택자 섞어서 플러스 법인의 다주택 보유, 이런 식으로 해서 콜라보를 해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단 그게 있어요. 법인으로는 만약에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면 그건 장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장투로. 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법인은요, 일단 20% 추가과세 때린다니까요. 네. 내가 차액이 1억이잖아요. 일단은 20% 때리고, 차액이 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1,000만원이면 일단 20% 때리고 200만원을 뜯어낸 다음에, 네, 연말에 그 나머지 800만원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또 매긴다는 거예요. 법인세. 네. 근데 일반 개인이 그 아파트를 사서 1,000만원의 차익을 2년 동안 해서 얻었다 라고 하면요, 6%밖에 안 돼요. 그것도 빼기 기본공제 250만원 한 다음에 750만원에 대한 6%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법인보다는 개인이, 네, 세율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이득일 수 있다는 거고, 법인은요, 단타가 가능한데 법인의 만약에 법인이 등록임대사업자를 활용하지 않은 채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은 종부세를 무지막지하게 때린다 라고 하면요, 아마 법인은요 거의 단타 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단타 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제도를 통해서 시중에 임대 매물을 공급하는 그런 좋은 뭐죠? 네, 좋은 것으로, 네, 좋은 형태로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무언가 산타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마음에 드셨으면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자,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봉투님 반갑습니다. 드림님 반갑고요. 하느님 반갑습니다. 자, 디수님 폭락 이렇게 외치셨는데요. 네, 폭락이에요. 피에타님 반갑습니다. 주식부자님 반갑습니다. 네, 피에타님 뭐 최근에 뭐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저와 같이, 네, 부동산 톡방에서 참 활동을 하시면서 좀 많이 느끼셨고, 그리고 좀 많이 얻어갔으면 제가 간절히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항상 화이팅 했으면 합니다. 네, 주식부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허니님 반갑고요. 장수홍님 반갑습니다. 웨이님 반갑습니다. 미조님 반갑습니다. 여왕개미님 반갑습니다. 열광모드님 반갑습니다. 네, 미조님은 이번 종부세 작년보다 1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그게 줄어든 이유가 그거죠. 매도를 해서 그런가요? 네, 다중주택 다가구 매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왕개미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대출금리 때문에 누가 집을 살까요? 대출 받기 힘들어서. 자, 근데 대출 있잖아요. 일단 가계 부채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뭐 DSR도 마찬가지고, DSR은 개인이에요. 근데 법인을 풀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인을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법인은요, 아파트를 구입을 할 때 절대 주택담보대출이 안 돼요. 안 된답니다. 네, 안 돼요. 그러면은 법인주택에 세입자가 나가겠다라고 하잖아요. 퇴거자금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풀어줘야 할 것 같아요. 네,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법인도. 근데 제 생각은요, 개인을 풀어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개인의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요. 하지만 법인을, 등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뭔가 법인을 통해서 시장에 더욱더 안정감을 갖다 준다라고 하면요,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을 가능토록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1720년님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139명 보고 있는데 좋아요 정리요. 네, 좋아요 좀 100개 넘어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지수님 반갑습니다. 김연아님 반갑습니다. 롱이랑 나랑님 반갑습니다. 데니엘님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어른이 따봉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라피다님 반갑습니다. 현주님께서도 종부세 작년보다 줄었어요 이렇게 하셨고요. 네, 미즈노님은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한 주택
한 개 주택. 중가가 제대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자, 옥동자님 반갑습니다. 자, 순대전대님 선구독했쥬라고 하셨고요. 미자님께서 어제 방송 못한다 하시더니 하셨더라고요. 아니요, 어제 안 했는데요. 네. 아, 작년에 같은 조건이면 다가구는 어차피 종부세 합산 배제 받았거든요. 다가구가 그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은 합산 배제 받은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가구가? 네. 자, 윤태환님 너무 잘 듣고 있어요. 포항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부동산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년도 9월 대비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인천이죠. 울산, 부산 자료가 없나요? 없는 것 같고. 대구는 언제부터 하락이죠? 네. 전년도 11월, 즉 1년 전부터 딱 하면요. 연말부터 시작해서 기점을 해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연말부터 기점을 해서 하락을 하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작년 연말부터 해서 하락한 이유가 뭡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네. 작년 연말부터 하락한 이유는요. 작년 연말 외에 뭐가 있었죠? 대출 제한이 있었죠. 대출 제한이요. 여러분, 대출 제한이 시중에 집단담보대출 있죠. 신축 아파트 입성하는 그 아파트들 단체로 모아서 집단담보대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졌어요. 막아놨다고요. 네. 막아놨고, 주택담보대출 안 된다고 난리였고요. 전세 퇴거자금 대출 받고 싶은데 안 된다 난리였고요. 네, 그랬어요. 그 기점을 해가지고 매수 심리가 차갑게 식었다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저는 유튜브 방송 많이 봅니다. 출퇴근하는 1시간 동안, 왕복 출퇴근 1시간이에요. 네, 그때 동안 부동산 유튜브를 계속 보는데, 과거에 했던 그 부동산 유튜버들의 말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요, 하락이 아니래요. 네, 하락이 아니래요. 거래가 없어서 시장에 왜곡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뭡니까? 하락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잘 하고 있다고요. 네. 자, 세종이 7% 받았어요. 대전이 4.1% 받았습니다. 울산 2.2, 대구가 2.9%입니다. 자, 올 1월달 비교하면요. 먼저 비교해볼까요? 네. 자, 대구 하락 크죠? 네, 대구 하락 제일 큽니다. 자, 최근 올수록 하락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네. 자, 아무튼 간에 세종이 가장 많이 빠진 이유는요. 세종이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인천, 경기도 다 빠지고 있고요. 강원도만 이게 좀 뒤늦게 또 오른 편이 있었어요. 네. 미자님께서 출퇴근에 1시간 걸리시는군요. 네. 네, 왕복 1시간이라서, 네. 출근 30분, 퇴근 30분이에요. 자, 미정님께서 10년 하셨다고요? 네. 그 10년 동안 하셨으면은, 양도소득세가 50% 경감인가요, 미정님? 자, 지성필님께서 청주 탑동 센트럴 힐데스 8사태 매수했어요. 세종 전세가 언제까지 빠질까요? 입주도 이제 거의 없는데요. 네. 세종 전세가는 이제부터 서서히 올라갈 거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종의 바게세는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네. 자, 피에타님이 올해 준생이 만난 게 가장 큰 행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단톡방 가족분들 내년 투자 성투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는 오늘 저희 김미라님은 21개월인가요? 저와 같이 그 골드 멤버십에서 활동하신 지가 21개월 정도 되십니다. 제일 원로이세요, 원로. 그분께서 저와 같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잘하신 점은요, 올해 땡땡 지역 아파트를 사지 않은 겁니다. 실거주라도 이걸 사야 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으셨을 때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땡땡 그 신도시 있죠? 신도시 입주할 때 그때 매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도 그렇고 라피타님도 그렇고 피에타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특히 올해 제가 제일 잘한 부분은요, 제가 사지 말라 했고